네, 안녕하세요. 신현진의 신경안과. 오늘은 레버시 시신경 병증, 양쪽 눈의 시력이 떨어질 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라마 속에 나온 병입니다. 여러분들 누군지 아시겠나요? 드라마의 재앙에 나왔던 김병민 씨입니다. 김병민 씨가 드라마를 촬영할 때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당신은 의사로부터 유전병으로 두 눈이 실명될 것입니다. 라는 말을 듣게 되죠. 그때 바로 눈물을 흘리던 그 모습입니다. 여러분 누군지 아시나요? 이분은 유명한 유튜버입니다. 원샷 한솔이라고 해서 젊은 나이에 두 눈의 시력을 잃고 지금은 실명 유튜버로, 시각장애인 유튜버로 활동하시고 있는 분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이들의 공통점이 바로 레버시 유전성 시신경 병증을 앓고 있는 것이 공통점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레버시 유전성 시신경 병증은 날 때부터 눈이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후천적으로 실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 30대 젊은 나이에서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아까 보이는 것처럼 두 분의 공통점, 남자죠. 남자에서 주로 생깁니다. 그리고 한눈이 아니라 양안이 실명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삶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되는 병이 바로 이 병입니다. 실제 제 환자분의 예입니다. 이분은 젊진 않고 약간 나이가 있으셨던 분이신데요. 특이월이 없는 아주 건강히 잘 지내셨던 50대 한 가정의 가장이셨습니다. 2, 3주 전부터 오른쪽 눈의 시력이 떨어지는 것 같다. 그 다음에 중심부가 안 보인다. 중심부가 가려 보인다고 제 외래에 오셨고요. 이분의 오른쪽의 시력은 안전수동, 즉 시력이 손을 흔드는 것밖에 인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셨고 왼쪽은 정상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분은 넉 달 뒤에 이제는 왼쪽 눈의 시력이 떨어졌는데요. 2, 3주 동안 왼쪽 눈 시력이 1.0에서 정형에서 떨어져서 시력판의 맨 위가 0.1인데 0.1도 못 보는 시력이 0.05까지 떨어졌던 분이십니다. 결국 이분은 장애 진단을 제가 해드렸고요. 저시력 보장구를 쓸 수 있도록 처방을 해드렸던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레버시 유전 시신경 병증은 이런 병입니다. 대부분 두 눈을 다 침범을 하게 되고요. 수주에서 수개월 걸쳐 우리가 이제 악읍성이라는데 양쪽 시력이 한쪽씩 차례차례로 떨어지게 되는 그런 질환입니다. 주로 사회 활동이 왕성한 한 15세 또 많게는 40대 정도에서 특히 남자에게 이렇게 시신경이 초반에는 부어 있다가 빨갛게 보이다가 충혈돼 보이다가 나중에 위축돼 가면서 나중에는 이렇게 중심부가 뿌옇게 안 보입니다. 내가 보려는 중심부가 안 보이게 되는 그런 병이 바로 레버시 시신경 병증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개 시력이 우리가 한 85%에서 0.1 시력판의 맨 위에 있는 큰 글씨죠. 0.1까지 떨어지게 되고요. 굉장히 양쪽 눈의 시력 0.1이니까 사회적으로 굉장히 활동이 힘들어집니다. 유병률은 사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정확히 보고된 바는 없지만은요. 영국에서는 대개 10만 명당 한 3명 정도 꼴로 발생하고 있다는 연구들이 있고요. 특히 이제 오스트리아 연구에서는 65세 실명 원인의 한 2% 정도, 또 두 눈 실명이 한 7% 정도 원인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런 연구의 바탕으로 했을 때 한 우리나라에서도 한 1,500명 정도가 이 레버시 유전 시신경 병증에 이완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신경안과에서 이제 보험 관련한 일을 했을 때 이 병을 희귀 질환으로 선정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요청했던 그런 신청서가 있었는데요. 이 병 자체가 그만큼 젊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치고 사회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분들한테 의료적인 도움뿐만 아니라 사회의 경제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라고 썼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다면 이 레버시 유전 시신경 병증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원인은 이렇습니다. 바로 이제 미토콘드리아 이상인데요. 여러분들 미토콘드리아는 우리가 어떤 건가요? 세포 내에서 에너지를 만들어주는 에너지 원이죠. 발전소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 미토콘드리아에 유전 물질이 있는데 여기에 돌연변이가 생겨서 에너지 생성에 만드는 단백질을 못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에너지가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다른 몸의 여러 장기보다도 특히나 눈은 더 많은 에너지 소모가 필요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떨어지면 가장 먼저 손상받기 쉬운 부분인데요. 그래서 눈의 중심부가 에너지가 떨어지면서 셧다운되고 망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중심부 시력이 망가지는 그런 병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토콘드리아는 눈뿐만 아니라 전신에 다 있죠. 그래서 눈만 침범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 이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플러스 증상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분들은 심장 전도장애, 즉 심장에서 쿵딱 뛰어야 되는데 쿵쿵딱딱 이렇게 전도가 안 되는 거죠. 이런 문제 생기기도 하고요. 팔다리 근육에 힘이 빠져서 이렇게 근육 기능 이상 장애가 발생하는 분들도 있겠습니다. 레버시 유전 시신경 병증은 유전 질환입니다. 유전 질환이기 때문에 가족력이 있는데요. 어머니가 환자인 경우에는 자식들은 모두 다 그 병에 노출이 됩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정상이고 아버지가 환자인 경우에는 자식들은 다 모두 다 정상으로 태어나죠. 그래서 저희가 말씀을 드릴 때 남자 환자분이 오셨을 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정상 여자분과 결혼하면은 자제분들은 모두 다 정상일 것입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모계 유전의 특징인데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정자에는 핵과 미토콘드리아 있고 난자에는 이 세포질 안에 미토콘드리아 있는데 이 정자가 난자로 들어가면은 요 머리밖에 못 들어갑니다. 머리밖에 못 들어가고 요 나머지 미토콘드리아는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자녀의 미토콘드리아는 모두 다 엄마의 난자 여기 있는 미토콘드리아에서부터 유전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미토콘드리아 이상이 있어도 자식한테 유전이 안 가는 거죠. 엄마의 미토콘드리아 이상만은 자신에게 100%로 자식에게 전달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요, 엄마가 이완되어 있는 경우는 모계 유전이기 때문에 엄마의 미토콘드리아를 받게 되고요. 모든 자식들이 다 이완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건 이렇습니다. 그럼 모든 자식들이 다 병에 노출되느냐? 그건 아니라 유전자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남자 같은 경우에는 50%, 여자는 10%의 정도만 증상 이상이 나타나게 됐는데 사실 아직은 여기에 대한 정확한 이유는 저희가 모릅니다. 하지만은 저희가 생각하는 기전들은 여자들이 갖고 있는 이제 에스트로겐 자체들이 어떤 신경보 효과를 가질 것이다. 또한 그리고 남자들이 담배, 술, 스트레스 또 이런 외상 이런 데에 더 많이 노출되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기전을 가설을 세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진단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진단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진단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과거력입니다. 가족력이 있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물론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족력이 되게 있는 경우가 많고요. 또 두 번째로는 과거에 약물, 특히 이제 뭐 결핵약이나 양쪽 눈의 시력 저하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약물 복용력이 없는지 확인을 하고 또 외상 같은 다른 원인들을 배제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 밖에도 안과 검사에서 이렇게 시신경 유도 출혈, 그 다음에 시신경 창백, 또 시야 검사에서 중심부가 안 보이는 중심암점 이런 것들이 관찰되면 저희가 또 진단에 도움이 되겠고요. 그리고 끝으로는 요즘에 이제 분자 유전 검사라고 해서 피를 뽑아서 유전자 검사를 많이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피에서 실제 저희 환자의 리포트 결과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환자 검사에서 염기서열 검사에서 유전자에 대한 변이가 발견되었습니다라고 리포트가 나온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미토콘드리아 유전자를 검사해서 거기다 이상들을 같이 확인을 하고 있는 것이 최근 진단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치료는 어떻게 할까요? 치료 방법은 과연 있는 병일까요? 안타깝게도 아직은 이 레버시 유전 시식명증에 명확한 치료 방법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에 영향을 줄 것이라 생각했던 많은 비타민, 6, 12 이런 것들을 투여하기도 했었고요. 하지만은 아직 그 결과는 결실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브리모니딘 상품명으로 이제 알파간이라는 게 나와 있는데 요 약이 원래는 녹내장 약입니다. 하지만 신경 보호 효과가 있다고 많이들 믿고 있고요. 그래서 사용했지만은 최근 또 연구에서 한쪽 눈에 이완된 사람, 한쪽 눈에 병이 걸린 사람들한테 반대쪽에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 투여를 했지만은 사실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것도 에비던스, 증거가 그렇게 충분한 결과는 아니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근적외선, 우리가 근적외선 같은 경우 열을 발산하죠. 이런 것들이 미토콘드리아 활성을 준다. 그래서 이런 눈에다가 미토콘드리아 활성을 주겠다 싶어서 이런 근적외선을 쪼여주는 연구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이것도 중간에 연구가 멈추고 말았습니다. 그다음에 고압산소, 우리가 산소를 밖에서 많이 주면은 미토콘드리아 활성이 좋아질 것이다 했지만은 아직까지 이것도 역시 뚜렷한 근거는 없고요. 오히려 고압산소를 줬을 때 그것에 대한 산소 독성도 우리가 염려를 해야 됩니다. 그 밖에도 스테로이드나 이 사이클로스포린 같은 면역 억제제도 우리가 쓸 수 있습니다. 이건 실제로 많은 시신경 병증 때 쓰고 있는 물질들이긴 한데요. 이런 약제들 역시 이 레버시 유전성 시신경 병증에서 아직 뚜렷한 치료 효과를 얻지는 못했습니다. 그 밖에도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도 줘봤지만 아직까지 이것도 역시 효과가 입증된 물질은 아니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이데베논, 유전자 치료, 그리고 향후 줄기세포 요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데베논은 실제 지금도 제가 한 달에 처방하고 있는 약인데요. 이데베논 자체는 미토콘드리아의 활성을 도와주는 그런 물질입니다. 우리 미토콘드리아 산소 전달 체계를 도와주는 그런 물질로서 이거를 먹었을 때 많은 연구에서 시력 호전을 보였다. 특히 초기에 빨리 먹을수록 좋았다는 보고들이 있고요. 이데베논은 지금 상품명은 락손이라 해서 한국 희귀필수약품센터에서 실제 신청하면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구매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가격이 매달 먹는 게 한 700만 원 정도 한 달에 그 정도 굉장히 약값이 비쌉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실제로는 이제 아마존에서 건강 보조식품으로 나온 약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실제로 구매하고 그것을 드시고 계십니다. 그 밖에도 많은 연구들이 지금 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임상 연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유전자 치료입니다. 유전자 치료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세포 내에 있는 미토콘드리아에서 변이가 발생하고 이 미토콘드리아 변이에 의해서 우리가 에너지 생산이 떨어지는 병이 바로
이 레버스 유전성 시신경 병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족한 단백질을 만들 수 있는 유전 물질을 직접 눈 안에 넣어주는 거죠. 하지만 직접 넣어주면 이게 눈 안으로 못 들어가니까 보통은 아데노 바이러스라는 바이러스에다가 이 유전자를 코딩을 시킵니다. 코딩을 시킨 다음에 이것을 눈 안에 넣어주면은 이 바이러스가 세포 내로 들어가서 세포를 감염시키고 거기에 있는 유전 물질이 그 안에서 전사돼서 단백질을 만들고 그것이 바로 미토콘드리아에 들어가서 미토콘드리아의 부족한 에너지 생성 기능을 도와준다는 그런 기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미난 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투여했더니 치료받은 눈에서 시력이 0.02로 사실 굉장히 나쁘죠. 0.02로에서 0.065까지 좋아졌다. 물론 굉장히 작은 약이긴 하지만은 좋아질 수 있고 치료받지 않은 눈에서도 경도의 시력 호전이 보였다는 연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치료는 초기 시력이 좋을수록 또한 초기 시야 손상이 별로 없을수록 더 예후가 좋았다는 그런 논문들도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그 밖에도 우리가 줄기세포 치료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은 물론 이것도 시험적인 단계입니다. 요즘 가장 많이 쓰는 줄기세포는 바로 이제 골수나 지방에서 뽑은 중간엽 줄기세포인데요. 줄기세포에는 신경 성장인자, 신경 보호 기능, 또 미토콘드리아 기능 장애, 또 항염증 기능, 이런 기능들이 줄기세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줄기세포를 우리가 여러 가지 통로로 해서 시신경이나 눈에 갈 수 있도록 넣었을 때 이것은 유명한 그 스캇 연구인데요. 그렇게 했더니 다는 아니고 일부 환자에서 시력이 이렇게 손을 흔드는 정도만 알 수 있는 안전 수동에서 0.0으로 좋아졌고 또 이렇게 0.01까지 좋아진 케이스도 있다라고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직까지는 대상이 너무 적기 때문에 조금 더 대규모의 또한 잘 스터디된 연구들이 앞으로 더 필요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하면은 여러분들 레버스 유전성 시신경 병증 아직은 우리가 극희 질환이지만은 젊은 사람들 발생에 의해서 많은 분들이 이 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형제 중에서 이 병을 갖고 있다. 그래서 나도 유전자를 갖고 있을 것이다 생각했을 경우에 특히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 결혼 전에 유전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시험관 약인데요. 다시 말해서 나는 내 난자에는 미토콘드리아가 비정상이기 때문에 내 난자에는 핵만 뽑고 다른 사람 난자로부터는 핵을 제외한 나머지를 뽑은 다음에 그것을 서로 결합시키고 거기에 아빠의 정자를 같이 합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자식들은 정상 미토콘드리아를 가진 자식들이 태어날 수 있고요. 이게 바로 시험관 약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 형제가 이제 유전성 시신경병 노출되어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보통 나도 역시 노출될 확률이 많기 때문에 술, 담배 이런 것들은 절대 피하시는 게 좋고요. 또한 정기적인 안과 검진을 통해서 녹내장 같은 시신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병들을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병에 이완된 다음에는 초기에 급성기 때부터 가급적 바른 시간 내에 이데베논을 드시는 것을 추천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만성기로 가서 양쪽 눈 시력이 떨어지고 어느 정도 시력이 고착화 됐을 때에는 우리가 안과에서 이런 저시력 보조기구를 처방받고 이런 시력 재활 치유, 재활 훈련 등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분은 누구신지 아시겠나요? 수영 선수 한동호 씨입니다. 20대 젊은 나이에 레버스 유전성 시신경병증으로 양쪽 시력을 잃었지만은 희망을 잃지 않고 수영 선수로서 전향해서 국가대표까지 했던 분이신데요. 이 시간에도 많은 유전성 시신경 병증으로 어려워하고 또한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에게 이분을 보면서 희망을 가지시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